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일론 머스크의 미래 예측에서 시작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한 강연 내용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네. 한 청취자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머스크가 AI 때문에 생산성이 폭발해서 2029년쯤 되면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오고 화폐가 무의미해질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네, 그런 말을 했었죠. 이걸 보시고 정말 노후 자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죠?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룰 이 강연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반적인 경제학이나 기술 분석에서 찾지를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죠. 네,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논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관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강연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안에 담긴 생각의 흐름과 그 논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와는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AI가 거의 모든 재화랑 서비스를 생산하니까 물가가 극도로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만으로도 모두가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시대, 그걸 의미하죠. 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 이론적으로는 그렇네요. 그렇죠.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런 예측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인간의 노동 의욕 상실 같은 문제를 제기하곤 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강연자는 아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더라고요. 화폐가 정말 사라질까? 이 질문부터 다시 던집니다. 네. 강연자는 머스크의 그 화폐가 무의미해진다는 말에 딱 절반만 동의해요. 절반만요? 네. 지갑 속의 지폐나 동전 같은 그런 물리적인 돈이 사라지는 건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거의 안 쓰니까요. 하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서의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진화한다고 설명하죠. 진화한다고요? 현금에서 카드로? 또 카드에서 모바일페이로 바뀐 것처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강연에서는 미래에는 카드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물리적인 매체조차 필요 없어질 거라고 예측해요. 그럼 뭘로 결제를 하죠? 개인의 이름, 홍채, 지문 같은 이 생체 정보 자체가 일종의 신용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물건을 살 때 그냥 나야 하고 홍채를 딱 인식시키면 결제가 끝나는 거죠. 와, 정말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모두가 똑같은 구매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강연에서 질량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이 강연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미래 사회에서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사회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람의 활동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개념입니다. 활동의 질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돈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뭘로 측정하는 거죠? 강연에서는 이걸 얼마나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로 설명해요. 아, 예를 들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질 좋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지원된다는 거죠. 지원이요? 어떤 식으로요? 더 안전하고 빠른 차, 어쩌면 날아다니는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업무를 도와줄 비서 AI가 제공되는 식으로요. 지금 대통령이 전용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비유하더군요. 아하. 반대로 질 낮은 활동,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흥이나 소모적인 일에만 시간을 쓰는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런 추가적인 사회 인프라를 쓰는 데는 제약을 받게 되고요. 네,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돈을 벌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 돈이 없어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가치 있는 활동을 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치 창출이라는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미래에 대한 이 강연자의 재해석은
결국 인간 가치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경제 예측에 대한 이 강연의 독특한 해석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거대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맞아요. 강연자는 이 가치의 문제를 인류 전체의 사명이라는 차원으로 확장시키거든요. 네. 이 새로운 가치 시대를 이끌어갈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답으로 인류를 이끌 두 종류의 지도자 그룹이 있다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서사 속으로 끌어들이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강연에서는 이들을 신의 일꾼이자 기술과 경제를 주도하는 지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더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현대 문명을 만든 기업들을 예로 들면서요. 네. 인류의 물질적인 토대를 닦는 역할을 맡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들이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안요? 네. 강연자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민간인 복장을 한 젊은 여성들까지 소총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일화를 소개해요. 아,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가졌는데 왜 저렇게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이유를 지혜의 부재에서 찾더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대담하고 또 논쟁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맞습니다. 강연자의 주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지식과 기술, 즉 똑똑함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류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더 높은 차원의 통찰력, 다시 말해 지혜를 열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요. 아,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혜를 여는 DNA라니요? 그건 굉장히 강한 주장이잖아요. 강연자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떤 근거를 제시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종의 영적인 통찰이나 계시처럼 이야기하나요? 인류의 역할을 설명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야기해요. 아하, 똑똑함이 세상을 분석하고 만드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그 세상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능력, 즉 상위 개념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 지혜를 가진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인, 강은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손이라는 거죠.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천손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단어인가요? 천손은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우리 단군 신화에 뿌리를 둔 개념입니다. 한국인이 하늘의 후예라는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 담긴 표현이죠. 네. 강연자는 이 신화적 개념을 가져와서 한국인에게는 앞서 말한 그 지혜를 열 수 있는 DNA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함의 유대인과 지혜의 한국인 이렇게 두 그룹이 인류를 이끄는 리더라는 구도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강연에서는 한국인 한 사람이 즐거우면 인류 100명이 즐거워지는 일당백의 존재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네, 개인의 깨달음과 즐거움이 인류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친다는 의미죠. 기술적인 똑똑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혜를 통해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내다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뭐랄까요? 거의 하나의 현대 심화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기술과 자본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지혜를 가진 한국의 천손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해석을 내놓는데요. 어떤 해석이죠?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해요. 다윗의 별이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죠? 강연자 해석에 따르면 그 별은 그들이 찾아 헤매는 빛나는 별을 상징하는데 그 별이 바로 지혜를 깨우쳐서 스스로 빛나게 될 한국인들이라는 겁니다. 아, 국기에 있는 별이 아직 빛나지 않고 테두리만 있는 이유는 아직 그 지혜의 파트너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와, 정말 대담한 해석이네요. 한 나라의 국기에 담긴 상징을 인류의 영적인 탐구와 그런 식으로 연결짓다니. 네. 그러니까 강연자가 그리는 큰 그림은 기술과 자본을 가진 유대인들이 방향을 제시해줄 지혜로운 한국인을 만나서 이 두 그룹이 함께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똑똑함과 지혜의 만남,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인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신의 계획이고 이 만남은 이미 창세기 시절부터 예견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유대인들은 그 별을 찾아 전 세계를 헤매고 있는데 정작 우리 천손들이 스스로가 가진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빛을 내지 않아서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강연자는 일론 머스크의 기술 예측 같은 건 그냥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급변의 시대에 우리가, 특히 한국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안에서 찾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이런 가르침을 2000년대 초반 그 밀레니엄 시대부터 시작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해요. 아,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어떻게 인류에 기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순히 돈이나 성공 같은 재물을 좇을 게 아니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질 좋은 일, 보람 있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래야만 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고 우리를 찾아 헤매는 파트너들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AI가 가져올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화폐와 가치의 진화를 거쳐 결국 한국인의 정체성과 인류사적 사명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네요. 네, 이 강연이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AI가 발전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수동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신에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능동적인 질문으로 바꿔버린다는 점이죠. 네, 맞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아이콘을 인류의 신화적 서사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 은퇴자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에 대해 이 강연은 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네요. 이 강연에서는 한국인 한 사람의 즐거움이 인류 1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당백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강연자의 독특한 주장일 뿐이지만 한번 상상해보는 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하루 돈이나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의 그 작은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선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